그 부동산을 적기에 샀으면 지금 좀 편안하고 네. 재테크도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나죠. 사실. 예. 부동산 문제는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뭐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리 정서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너무 부동산 값에 일비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리면 좋겠다. 예. 예, 안녕하세요. 매블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시영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원 원장님이시자 힐리언스 섬마을 촌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한국에서 그 원장님을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대구 출신이고요. 34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88세 예. 경북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경북대학 교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거의 뭐 내 의사의 전생애를 거기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끝나고는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네. 그런 것이 내 생각이었었고 그걸 좀 실천하느라고 이제 섬마을도 지었고요. 섬마을에는 이제 CEO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고 느끼는 점이 있으면은 또 때로는 이제 자기가 보고 참 좋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직원들을 이제 우리 섬마을로 보내는 그런 이제 CEO들도 들어 계셔서 그래서 이 세로토닌 문화라는 것은 이거는 전 국민이 정말 알아야 되는 국민운동으로 이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문화원을 이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제 요즘은 우리 정부에서도 뭐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요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방역은 안 해도 면역만 튼튼하면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들어와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또 걸려도 뭐 이 감기나 뭐처럼 증상도 없이 네. 그게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네. 예. 요즘은 이제 이 면역 증진 센터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이제 여기저기서 만들어 달라는 데도 많고 거기 이제 다니기가 굉장히 꽤나 바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저도 이제 막 어렸을 때부터 사실 TV에서 뵌 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원장님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정신과 의사의 스승님이시다,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존경을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이제 의사들이 대체로 이 폐쇄적입니다. 그 세평진료실 안에서는 뭐 자기가 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뭐 워낙 진료에 바쁘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편이죠. 저는 사회정신의학을 공부를 하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좀 이런 이제 매스미디어를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알려지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상당히 저를 좀 좋아하고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교수님을, 원장님을 표현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화병이라는 이런 단어, 화병. 한국인들이 정말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무의식의 하나인데요. 이 원장님이 이 단어를 글로벌 정신의학 용어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스토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신의학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화병이라는 병 자체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표현 문화 아닙니까? 자기 표현을 잘해요. 또 그 사람들은 영어라는 그 말 자체가 상업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말도 또 거절하는 말도 서구에서는 굉장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을 잘하는 이 언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 문화가 아니고 이 어감 문화거든요. 이 찾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병이 없거든요. 도대체가요. 그게 미국에 진단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병이 없으니까 도대체가 개념도 없고. 그래서 우리말에는 화병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도 그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저는 그래서 뭐 화병에 대한 상당히 오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잡지에 발표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고치고, 그리고 이제 이 학회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상당히 민족적인 하나의 특성이다. 하나의 문화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신병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한 화병이라는 게 이제 국제 정신의학 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화병은 뭐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를 우리 정신의학적인 측면을 통해서 제가 이제 조명을 한 건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 교수님 원장님을 뵙게 된 또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사실 요새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부동산 화병 같은 걸 좀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 집을 미처 못 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집단적으로 심각한 우울감과 좌절감 같은 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게 그 뭐 부부 중에 한 명이 나는 집을 부인은 사자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안 사고 해서 집을 못 살 경우에는 정말 이혼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기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벌어진 것이고 이걸 또 어떻게 잘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런 화병 같은 건 어떻게 좀 다스려야 하나요? 부동산 때문에 정말 무척 그 속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나라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산다는 개념이 그렇게 약하더라고. 다 새 방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 쉽게 옮긴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 가지고 뭐 돈 번 사람들도 물론 이제 많고 하지만 우리처럼 막 화병이 걸릴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러나 우리 뭐 한국의 현실은 우선 뭐 집값이 뭐 계속 오르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을 적기에 샀으면은 지금 좀 참 편안하고 재테크도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면 뭐 정말 화가 나죠. 사실. 지금 우리가 참 이 부동산 문제는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막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리 정서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너무 부동산 값에 일비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 늙은 정신과 의사의 부탁입니다. 그 교수님 저서 중에 이 어떤 독자들이 구체적인 고민을 호소하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라 그렇게 책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마음을 잘 다잡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정말 혼란스러울 때. 당장은 뭐 코로나 때문에도 걱정. 벌써 1년이 넘으니까 뭐 저도 굉장히 지겹고 답답하고 때로는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이제 겹쳐지니까 사람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 사태가 아무도 1년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이 돼야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잠잠해지면은 정서적으로도 부동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20세기가 우리 엔돌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세로토닌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엔돌핀은 이제 저도 친숙한데요. 세로토닌은 좀 생소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반세기 정말 이 산업화를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이 격정적인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때로는 무리도 있고 억지도 있었고 부정도 있었고 그런 시월인데 이제는 고맙게도 전 세계가 많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정적인 기업은 이제는 살아남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분한 세로토닌적인 기업이 또 그런 개인이 살아남고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 세로토닌은 어떤 것인가요? 세로토닌은 이제 차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호르몬입니까?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인데 뭐 뇌 속에는 한 50여 가지가 넘게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세로토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은 이 본능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령 이제 우리가 식욕이다, 성욕이다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이게 조절하는 게 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난 반세기 격정적이었었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이 조절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가라앉으면은 좀 올려줘야 돼요. 또 너무 이제 흥분돼서 좀 가라앉혀줘야 돼요. 이것을 하는 게 세로토닌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런 자기 감정 폭발이라든가 이런 게 조절이 안 됩니다. 수면 조절도 안 되고 통각 조절도 안 되고 식욕 조절 뭐 이런 모든 우리는 정말 균형이 잘 잡힌 이런 상태라야지 이제 우리가 생산적이고 편안하고 그런데 그거를 해주는 제일 중요한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잘 잡아주는 게 세로토닌.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또 그런 기업이라야지 이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엔돌핀적인 환호의 시대에서 참 차분한 세로토닌 세계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정신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살짝 돌려서 원장님 개인적인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로 1934년생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90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좀 뵙고 있는데 정말 나이가 상수적인 얘기지만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피부도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원장님처럼 살 수 있을지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하고요. 뭐 어떻게 세로토닌 처방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나요?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선비 정신입니다. 선비들은 참 욕심이 없고 그렇잖아요. 지적 정신 부족해도 뭐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명예를 중시하고 정의롭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항상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이런 선비 정신의 부활이 바로 세로토닌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8 올림픽 할 때는 국민의 70%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우리 GNP가 4,400달러였어요. 지금 이제 3만 달러. 그 6배가 뛰었는데도 요즘 우리는 중산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요. 저 위에 아니면 저 아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저는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이제 욕심을 줄여야 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계속 올라가면은 막 아동가동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발 아래 핀 들꽃 한 송이도 눈길을 줄 여유가 없지만 이제는 이제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진국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이 정상에 올랐으면은 좀 여유도 갖고 발 아래 경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이게 이제 과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채워지면 기분이 좋죠. 안 채워지면은 이 즉각 불만이 터지는. 그게 오늘의 우리 한국 인류층의 사회 정신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선배들이 정말 참 고고한 정신, 그렇게 참 청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가난해도 나는 맑게 그렇게 살겠다. 그게 명예를 중시하고 살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참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시는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이분들이 내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처방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처한 게 사실은 더 팍팍하죠.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회사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정말 끝이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요새 또 결혼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애들도 또 아직 덜 키웠으면 뭐 어떻게 키워야 되나. 굉장히 또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고 또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 하는 분들도 뭐 요새 많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40, 50대는 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제일 어려운 일생에서 어려운 때가 40대, 50대입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뭐 다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40대, 50대가 나라의 주인입니다. 가정의 주인이고 또 기업에도 주인이고. 그러니까 뭐 기업이 잘못되면 모두 40대, 50대 책상을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뭐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정에서는 어디나 40대, 50대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인생의 숙명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40대, 50대가 편하면은 나라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하고 힘든 때가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도 그때 다 생깁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뭐 힘들고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참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인생의 한 사이클에 참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은요. 내가 보기에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그 힘든 모든 부담을 이 40, 50대가 좀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잘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께는 이 질문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60, 70으로 넘어가면 좀 더 편해집니까? 편해지는 것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중유의 사회가 옵니다. 네. 우리 젊은 엄마들은 아기는 안 낳죠. 네. 또 영감들은 자꾸 오래 살죠. 이제는 90세는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 세대는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기가 인생 그 과정의 숙제를 지금부터 새로 짜야 되는 겁니다. 제2의 인생, 새로 기획을 잘 해야 되니까. 그 제2의 인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립입니다. 자립. 스스로가 설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특히 이제 건강 면에서는. 뭐니 하더라도 누구를 믿어도 안 됩니다. 뭐 우리 아이들이 효성이 대단해서 100세 그러나 아이도 뭐 70, 80대인데 그러게요. 걔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이제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평생 생애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예.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 참 밑에 그 후배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가 정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애 현역으로 뛰면 그것만으로도 이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잖아요. 저는 군에 우리 가잖아요. 네.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예비역도 해야 되고 또 예비역하면 또 민방위역도 또 예. 해야 돼요. 그게 때로는 참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이제 민방위역도 끝났다 그러니까 대단히 섭섭하더라고요. 예. 이제 나라도 이제 나를 네, 필요로 하지 필요하지 않는구나. 않는구나. 그런 생각은요. 정말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가정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정체성과도 직결되는데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생애 현역으로 뛰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제 건강 비결을 물었는데 나는 그게 가장 큰 정신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나는 누구 신세를 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요즘 제가 이 면역 증진 센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 인류 사회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찬 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약간 좀 별개 얘기지만 제 뜻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좀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다. 이건 혹시 원장님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 전에 신인간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그때 90년 안팎쯤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주로 갔던 데가 이태원, 홍대 앞 평창의 스키장 그 세 군데를 1년을 제가 면허를 젊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요? 예, 쓴 책이 신인간인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요 완전히 제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별종이었어요. 별종. 가보니까 뭐 라면 그릇은 뭐 밖에 이렇게 빈 그릇이 있는데 그 깜깜한 지하실에서 뭐 작곡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예. 뭐 나발을 부르는 사람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케이팝의 원조들이에요. 또 새로운 세기를 맞아야 되는 아이들은 나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달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는 것이죠. 정말 요즘 우리 아이들이 내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이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저게 아주 실패한 아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세대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별종입니다. 별종. 알겠습니다. 늘 자식은 제 맘대로 안 되는 거군요. 예.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